자, 이번에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x가 a에서 x가 as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 이제 요걸 살펴봐야 되겠죠.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속인 함수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미분 가능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뜯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건 뭐였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뭐죠? 극한값이에요. 극한값.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의미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우리가 x는 a 한 지점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h만큼 증가하고 다시 h만큼 증가했을 때 그죠?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에 빼기 f에 이렇게 됐었죠. 미분계수. 이게 f 프라임 a입니다. 자, 이때 요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분 가능하다를 따질 때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 식은 일방적으로 A라고 어떤 지점에서부터 오른쪽까지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은 고정돼 있고 요렇게 해서 요만큼 떨어진 요 지점 보이시죠? 요 지점 요렇게 움직여 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앞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이게 h가 0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미분계수의 의미를 띠게 되더라.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만 가능한 게 아니라 왼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요 지점 그죠? 요 지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이게 쭉 0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0으로 가기 때문에 마치 얘가 그죠? 0으로 가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어떤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어떻게 되죠? 극한에서 공부하셨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있을 텐데 극한값입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진행해 오는 그 극한값과 왼쪽에서 이렇게 진행해 오는 그 극한값. 그죠? 그게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극한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분은 불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성을 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과 왼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요 함수식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있겠죠.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좌극한을 지금 쓰는 용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균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요걸 그냥 편의상 부르는 겁니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좌미분계수는 뭐냐? 어떤 지점을 고정해 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는 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이 지점을 고정해 놓고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미분계수. 이렇게 요소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자, 어떤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소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죠?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라 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따져보라 그런다면은 연속인지부터 따져보셔야 됩니다. 불연속이면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연속인지 따져보시고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만약 함수값과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1로 수렴해요. 같아요. 근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데 2로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 지점에서. 얘랑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도 됩니다.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이거 따로 이거 따로입니다. 요거 따로 따지고 요거 따로 따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연속의 함수는 왜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시 미분 가능하다 계속 반복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특정 지점을 하나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왼쪽에서부터 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불연속인 함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점이 정의 자체가 안 되죠. 여기가 한 지점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정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럼 함수값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고정시켜 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좌미분계수가 그럼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불연속의 함수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안 되나요 이거? 이 지점에서 미분 불능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고정, 한 지점은 고정 시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A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미분계수는 그죠?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같아질 수가 없죠. 그죠? 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쪽 A에 거의 가까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기울기는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속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속인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하냐? 그 말은 잘못됐다. 반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인 함수 범주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왜 성립하지 않는지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이겁니다. fx는 절대값 x 이렇게. 자, 절대값 x. 절대값 x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V자 형태로 그죠? 여기가 요 지점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이런다면은 여기를 꺾인 지점 이렇게 부르죠. 꺾인 지점 또는 첨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꺾여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미분 불능입니다. 연속이지만 연속돼 있죠. 연속적으로 연속이지만 미분 불능입니다. 왜? 자,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지점 여기 0입니다. 여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좌미분계수 일단 연속은 돼요. 연속은 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을 딱 선택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점 여기를 보고 여기는 고정입니다. 0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기울기는 1입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0에서 미분계수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이고 라고 대답할 거고 누군가는 1이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같지가 않죠. 변화율의 극한값이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미분계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미분불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 그래프 상에서 살펴본 거고 자,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절대값 x는 우리가 그래프를 쪼갤 수 있겠죠. x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럼 이걸 미분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해버리게 되면 1과 마이너스 1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무조건 1인 겁니다. 미분계수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1인 거고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 우와 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펴볼까요? 정확하게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자, f 프라임 0을 조사하는 겁니다. 미분계수 정의상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에 빼기 f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절대값 x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값 x.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죠. 얘는 h입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되겠죠. fh는 이렇게 h를 넣은 겁니다. 절대값 h입니다. 그럼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은 이게 양수라는 소리니까 그죠? h분의 h가 되면서 1 돼 버립니다. 좌극한은
0으로 할 때 좌극하는 h분의 마이너스 h가 되겠죠. 얘가 음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됩니다. 좌와 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불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좀 설명이 길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한 지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따진다? 일단 그 지점에서 연속인지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때 따지는 방법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상에서는 꺾인 지점이면은 미분불능. 그 다음 이렇게 함수식을 구해서 그냥 바로 미분을 해버리고 따져보는 방법 하나.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따져보는 경우. 이렇게 좌미분, 우미분계수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속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면. 근데 역은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보여주는 발레가 절대값 x 이렇게 있겠죠. 자, 미분 가능하다는 말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살펴봤죠. 그걸 이용해서 미정계수의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fx가 주어졌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얘는 3차함수고 2차함수죠. 3차함수, 2차함수 얘네들은 다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다항함수는 매끄럽게 연결된 곡선입니다. 곡선. 그러니까 연속인 곡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죠? 2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자체가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이고 그죠? 자, 그렇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만 연속이 되면 되겠죠? 미분 가능하면 되죠? 2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fx가 2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a 값과 b 값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말 뜻은 뭐냐? 여기다가 2를 넣거나 여기다가 2를 넣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를 넣어주게 되면은 8 플러스 4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16 되겠죠. 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b가 8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지만 이 말 속에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일 조건인 겁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려고 하면은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이 함수죠. 그럼 이걸 미분해서 2를 대입한 게 좌미분계수입니다. 그 다음 2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한 게 우미분계수예요.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위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3x 제곱에 플러스 2ax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2를 넣어주게 되면은 12에다가 플러스 4a가 될 겁니다. 이게 좌미분계수. 그 다음 4x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8x가 되겠네요. 여기서 2를 대입하게 되면 1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좌미분계수, 이게 우미분계수,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12 플러스 4a가 16이 될 테고 결국 a 값은 1 되겠네요. 자, a가 1이니까 그죠? 여기 1 넣어주게 되면 4 넘어가면 b 값은 8 될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시 b 값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f1 F1의 값이니까 F1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답은 6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미분하고 이건 미분하고 2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수투죠. 수투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적을 공부할 학생들은 초월 함수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투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프가 x는 2에서 매끄럽게 연결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요 A 값과 B 값 구했죠. 해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x는 2에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조금이라도 꺾여 있으면 미분 불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졌습니다. 칠수 전지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참수네요. 모두 미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2x 미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만 미분 가능성을 따지면 되죠?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같아야 되겠죠. 각각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0이 아니라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빼기 4가 돼야 되겠죠. 자,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정리해보게 되면 2a 빼기 b가 8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좌미분계수는 얘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얘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겠죠. 우미분계수는 얘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는데 넣을 데가 없죠. 2가 돼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a 값이 얼마죠? 6 될 겁니다. 자, a 값이 6이니까 여기 넣어주게 되면 얼마죠? 12에다가 넘어가면 빼기 4. b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10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